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은 어떨 때 쓰냐? 네, 뭐 딱 봐도 우리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오죠.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할 때 이 방법을 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앞단에 나왔던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우선적으로 쓰는 게 맞고,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네, 정말 편한 방법입니다. 편의 표본 추출. 그냥 연구자가 하고 싶은 대로 뽑는 겁니다. 자, 여기 뭐냐면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조사자의 편의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도 받지 않고 그냥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대로 그냥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기는 취약점, 단점은 뭘까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뭐 장점은 조사하기 쉽고 어떤 그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겠지만, 자, 그러나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밑줄 그으시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나타내기가 어떻다? 힘들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서 어떤 통계 데이터를 모으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내용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보기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실수나 오류가 어떻다?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편의 표본 추출이 그렇다는 거죠. 이 내용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9페이지로 넘어가면 판단 표본 추출. 이거는 뭐 앞선 내용에서 조금 더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그 판단 표본 추출의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표본으로 선택할지 여부를 조사자가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나? 안 물어봐야 되겠나?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할당 표본 추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뒤로 가면서 좀 더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할당 표본은 자, 모집단의 속성을 대표할 만한 어떤 것들, 그런 기준들, 연령, 학력, 직업 이런 구분들을 미리 연구자가 결정을 해놓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죠. 내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할 거다. 그러면 뭐 한 15살부터 19살까지 나이를 규정을 해서 그 사람들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대학생, 뭐 대졸자 이상, 그러면 대학생들부터 대학교를 졸업한 뭐 대학원을 다니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학위가 있는,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거나 어떤 그런 기준을 딱 명확히 세워놓고 그런 사람들만 할당해서 뽑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발적 표본 추출. 이거는 뭐냐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조사하는 사람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먼저 리퀘스트를 주는 거죠. 내가 해보겠다. 응답자가 조사에 응하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어떨까요? 결과가 그 아래에 세 번째 줄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결과가 왜곡돼서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먼저 어떤 의견을 주려고 오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하다 보면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으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 쭉 나열된 것들, 이게 문제의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주관식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죠. 객관식으로. 즉, 이 하나하나 꼭지들이 보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하나의 표본 추출 방법을 제시를 해놓고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뭐 맞는 것, 틀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 안다기보다 그냥 특징들만 뽑아내서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